되게 이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옆에 조력자 도움을 받아서 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분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걸 돈을 인출을 하는 건지 좀 명확치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 고객 관점에서 보면 지금 1인 가구를 말씀 주셨는데 1인 가구도 이제 한 70대 후반이신 그러한 세대를 사신 분들도 계시고 예. 요새 이제 진입하는 소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는데 네.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좀 차이점이나 가능성에서 뭐 희망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정말 1인 가구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긴 했는데,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정말 1인 가구의 스펙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양하지 않습니까? 30대 1인 가구도 있고, 50대 1인 가구도 있고, 70, 80대 1인 가구도 있는데, 뭐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고령층의 1인 가구를 자산 관리 측면과 뭐 상속 목적 때문에 많이 이제 뵙게 되는데요. 이분들 걱정은 이제 처음에는 뭔가 1인 가구 계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보호하는,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경계하고 했던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언론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신탁 재산 관리 보호 장치, 그 다음에 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정보를 좀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게 통합적인 케어, 상속에 대한 어떤 도움자, 서포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년에 이제 뭐 세브란스하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병원들 이렇게 기부하는 것들이 확실히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장에서 또 보면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정신건강 쪽에서 이제 치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치매 신탁도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사회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에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신탁이 생소하니까. 예. 근데 본부장님은 앞으로 치매 신탁의 가능성이나 뭐 현황이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융권에 저도 있을 때 보면 되게 이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딸이나 뭐 옆에 조력자 도움을 받아서 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분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걸 돈을 인출을 하는 건지 좀 명확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뭔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에서도 지금 각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뉴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좀 서로 간에 이제 합의되는 어떤 결론들이 필요한 반면에, 이 신탁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재산 보호 장치가 어찌 보면 좀 직접적이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치매 목적으로만 하면 또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상품을 안전하게 운용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나중에 치매 이벤트가 진짜 생기면 도와준다. 이런 어떤 좀 연착륙 할 수 있는 어떤 상품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훨씬 좀 의미 있게 좋은 서비스 체계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이 이제 신탁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중심에서 2.0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희망하시는 3.0은 언제쯤 도래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도 뭐 상당한 세월이 흐르셨잖아요. 그래도 희망하시는 게 대략 언제쯤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업무를 한 지가 은행에서 막 시작을 상품 최초로 런칭을 해서 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온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50 후반인데, 이게 한 70 정도 돼야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우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듯이. 근데 이제 그 3.0의 어떤 좀 더 제도적인 개선, 그러니까 누구나 좀 더 쉽게 요양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뭐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든 로펌을 가든 혹은 이런 전문 기관을 가서 내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입법화는 내년, 내후년부터
바로 이루어질 거고 굉장히 발빠른 그런 비즈니스의 작은 어떤 시도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초보행사에 들어가는 2025년, 26년이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작은 좀 미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네. 최근에 보신 퍼펙트 케어 같은 걸 보면은 네네. 뭐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뭐 그거 전혀 생각할 단계도 아니지만 예, 예. 혹시 그런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기 위한 방어장치도 본부장님 나름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영화 그 퍼펙트 케어 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치밀한 거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어르신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우리도 생겨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런 문제들을 방지를 하려면 어떤 공공적 영역에서도 감시의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아주 강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이 재단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어떤 주변인, 전문가라고 하는 주변인들, 뭐 후견 전문가들, 의료 케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의 재산을 결국 빼돌리려고 할 때 단순히 수탁자로서 커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스템들,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탁 제도에는 공공 영역에서의 신탁 관리인 제도, 그 다음에 신탁 보호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또 생소하거든요. 마치 재단이나 회사의 감사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공공적 영역에서 지금 노력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기능적인 플러스로 공공 영역에서의 그 어떤 50 플러스, 오히려 이제 퇴직한 50 플러스, 60 플러스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구조가 되는 그런 견제 시스템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후견인 제도를 요새 뭐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효는 굉장히 떨어지겠지만요. 네. 근데 이제 50 플러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전문 상담사가 늘어나니까 네. 뭐 마치 보험의 성장처럼요. 네. 그쪽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자기가 이제 그 종사자로서 특히 금융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취업이나 준비를 하기 위한 이런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예. 이런 이제 50 플러스 당사자들 입장에서 네. 본부장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벌써 15년을 쭉 신탁 1.0을 만들고 2.0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예.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분명히 블루오션일 건데 네. 어떤 준비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사실 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더 조금 사회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라면 이제 후견인 제도와 결국 자산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두 가지가 양립돼서 결합된 서비스가 사실은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의 관리 방법도 트러스티가 결국 후견인의 요구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자 역할도 제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은행원이나 공무원들이 일본에처럼 그 시민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후견인들, 특히 이제 변호사, 법무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또 그분들과 콜라보를 해줄 수 있는 자금 관리의 전문가들이 이제 금융 쪽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있을 때 뭐 세무사도 따고 뭐 변호사도 따면 좋겠지만 사회복지사 영역에 공부를 좀 하거나 해서 미리 나와서 어떤 임의후견 법인도 만들어서 실제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영역을 만들면 봉사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도
일본처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네.